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사도삼경입니다. 역시 오늘은 맹자 58번째, 5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방몽학사의에 진예지도 사천하 유예위기 의시살예 맹자왈 시역예유죄언 공명의왈 의약무죄언 왈 박호운이 오득무죄. 지금 맹자는 어떤 한 이야기를 하나 인용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어떤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지를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방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수죠.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사라는 것은 활 쏘기를 예라는 사람이 역시 과거에 명궁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었죠. 이 예에게 활 쏘는 것을 배웠다 이겁니다. 예. 이 진예지도 그러면 예가 가진 활 쏘는 모든 기술을 다 배운 다음에, 진이라는 것은 다 했다는 것은 다 배웠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사는 뭐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천하 유예위기, 이 세상에서 오직 예만이 기라는 것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온 천하에서 나보다 활 잘 쏘는 사람은 예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자 이런 말이죠. 예를 죽여버렸습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쐈다거나 어떻게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방몽이라는 이 친구가 이 천하의 명궁인 예에게 활 쏘기를 배워서 예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터득하고 난 뒤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 천하에서 나보다 활 잘 쏘는 사람은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놈만 죽여버리면 내가 이 천하에서 최고의 명사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스승을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맹자가 이렇게 그 얘기를 가지고 제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공명의라는 제자 저기 있죠. 공명의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시역예유죄언, 여기에는 예 또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당한 예도 죄가 있다 이겁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랬더니 공명의라는 제자가, 공명의가 얘기하기를, 공명의가 뭐라고, 이게 공명의는 제가 말씀 잘, 과거에 아주 맹자보다 앞선 시대의 어떤 훌륭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의약무죄언. 맹자가 인용하는 것이죠. 옛날에 공명의는 맹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얘도 잘못이 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 공명이라는 사람이 얘는 정말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논지를 편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왈은 맹자의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공명의 선생의 이 예와 방망의 이야기에 관한 이 판단, 평가가
문제가 있다, 틀렸다. 그러면서 말은 여기 맹자의 말입니다. 박호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죄가 아주 깊고 무거운 게 아니라 좀 죄가 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박호운이 좀 가볍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오득무죄, 어찌 이때 오자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금방 여러분이 좀 생각이 나죠. 얘가 제자를 잘못 선택했다 이것이죠. 제자를 택할 때에는 인간성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인간성을 전혀 보지 않고 제자를 받아들였다가 자기가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예는 지금 21세기 현대에도 또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도 우리 학계에도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스승이 자기보다 낫다고 했을 때 스승을 깔아뭉개버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없지 않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면 스승도 죄가 있죠.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인간성을 몰라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학식을 다 전수해 주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배척당하는, 자기가 매몰당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를 잘못 택한, 인간성을 전혀 보지 못한 영특한 재주 이런 것만 보고 제자로 받아들인 스승도 약간의 죄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몽학사의 진예지도 사천하 유예위기 어시살례 같죠. 박몽이라는 사람이 예에게, 예는 뒤에 유공이라는 나라의 군주까지 되는 활을 잘 쏘서 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수, 활의 고수였는데, 이 박몽이라는 놈이 예의 그 온갖 활쏘기 기술을 다 전수받은 다음에 다 하고 난 뒤에 생각하기를 천하에서 나보다 활 잘 쏘는 놈은 얘밖에 없으니 내 저놈을 죽여버리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맹자가 이 일을 얘기하면서 얘에게도 죄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 맹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공명의 선생은 이 얘기를 두고 얘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얘는 죄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자를 잘못 택하는 것도 스승의 죄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나라 정인사 자탁유자 침위, 위사 유공지사 추지, 자탁유자왈 금일 아질작 불가의 직궁 오사의부 문기보괄 추아자 수야 기보괄 유공지사야. 예를 듭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인이라면 이 귀족 이상의 그 왕공 귀족을, 왕공을 제외하고 상층부에 있는 귀족을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은 그 이하에 있는 백성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인하면 정나라의 지도층들이 이런 얘기인데, 정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말하죠. 자탁유자라는 장소를 시켜서 위나라를 침공하게 했다, 쳐들어가게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위나라에서는 아주 활을 잘 쏘는 유공지사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탁유자보다도 이 실력이 못하지 않는 이 유공지사를 시켜서 이 추격하게 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자탁유자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예. 금일 질작 오늘 내가 병이 나서, 달리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영 엉망이어서, 오늘은 내 컨디션이 엉망이어서 불가의 직궁, 예. 화를 잡을 수가 없구나. 화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화를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신도 흐리고 몸도 약해지고 이래서 정확하게 화를 쏠 수가 없다. 표적을 정확하게 맞출 그런 컨디션이 아니다. 불가의 직궁. 오사입 오늘 나는 드디어 죽었다. 예. 적 가운데서 화를 잘 쏘는 놈이 나를 쫓아오면 나는 오늘 활 맞고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문기보갈, 자기를 따라다니는 종에게 묻기를, 추하자수야,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위나라의 장수, 위나라 장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보갈 종이 말하기를 유공지사야. 유공지사입니다. 그랬더니 자탁유자가 이 종에게 자탁유자가, 야, 오늘은 나는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몸도 아프고 해서 화를 쏠 수가 없구나. 나는 오늘 죽었다. 오늘 드디어 내가 죽는 날이다. 그러면서 종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하인에게 도대체 지금 나를 쫓아오는 놈이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그 복이 말하기를 유공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살았다.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도 기복이 말하기를, 아니, 주인마님이라, 장군님, 유공지사 위지선사자야. 지금 이 장군님을 죽이려고 지금 따라오는 이 유공지사는 위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에요. 위나라의 명공입니다. 그런데 부자왈 오생, 부자께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위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학사의 윤공지타. 유공지사 저 사람은 활 쏘기를 윤공지타에게 배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공지타는 윤공지타는 나에게 활 쏘기를 배운 사람이야. 내 기술을 전수해 간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오늘 살았다고 말하느냐면 그 윤공지타는 단이냐? 단이는 뭐냐면 단정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단이냐? 똑바로 바로 서 있을 단자죠. 단이라는 것은 아주 단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품이 있는, 인격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기치우필단의, 그가, 치우라는 것은 여기서 우는 가장 정확한 뜻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 사람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단정한 사람, 단인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가 그러니까 방몽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하지 않고 사람을 우선 보고, 인격을 보고 제자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공지사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드디어 가까이 왔어요. 이 활에 이 사정거리에 들어온 것이죠. 유공지사가 와서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부자 하위 불직궁, 선생께서는 당신은 왜 지금 활을 잡지 않습니까? 당신도 유명한 명사수인데 왜 지금 활을 들어서 나를 쏘지 않습니까? 쏘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묻죠. 부자 하위 불직궁.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탁유자가 금일 질작, 오늘 내가 몸에 병이 나서 컨디션이 엉망이어서 불가의 직궁, 활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유공지사가 말하기를
소인 학사의 윤공지타. 소인은 저는 윤공지타님께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윤공지타 학사가 부자, 윤공지타 우리 스승인 윤공지타는 이 어르신께 이때 뭐 부자께 어르신께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의 제자. 네. 그러니까 윤공지타는 자기 이 사부라면 이 누굽니까? 자타규자는 앞에 태자로 보면 태사부예요. 태사부. 사부의 스승은 태사부. 예. 그러니까 예. 아부린 이 부자지도 반해 부자. 저는 차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인이란 말은요. 예. 어르신의 그 활쏘기 방법을 가지고 도리어 이 어르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승의 스승이면 똑같은 것을 전수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개발한 활쏘기 법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쏘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인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유공지사 지활, 유공지사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부자 하위 불직궁 어르신께서 어찌 활을 잡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말하기를 오늘 내가 병이 나서 활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유공지사가 말하기를 소인이 윤공지타에게 배웠고 윤공지타는 어르신께 활쏘기를 배웠으니까 바로 어르신은 저의 태사부님이신데 사부의 사부 태사부님이신데 제가 차마 이 태사부님의 이 도를 가지고 그 활쏘기 기술을 가지고 당신을 태사부님을 쏘아 죽일 수가 없다, 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어. 그러나 수연이나 금일지사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적해서 지금 활을 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은 군사야. 임금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일이고 지금 전쟁이다. 전쟁. 예. 그런데 제가 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 전쟁에 나와서 당신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불간패 이 일을 내가 그 나에게 받은 임무를 내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폐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추시고륜 활을 활통해서 뽑아내 가지고는 륜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복자 있죠? 복자는 수레를 모는 사람. 아까 복자 나왔었죠? 복자. 이 사람은 수레를 모는 사람이에요. 이때 전차전이었어요. 전차전.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고대에는 춘추 시대만 해도 전차전이었고 이 장수가 뭐 여러분이 삼국지에서 말하는 그 관우가 관우나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관우가 또 적토마죠. 적토마를 뒤에 여포의 말을 명마를 타고 막 다니는 거 혼자 다니는 이런 것은 뒷날의 얘기고 전국시대에 와서 그때 있었다. 그리고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초엽까지만 해도 그런 개인이 타는 기마가 아니라 전차를 타고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추시고륜. 그래서 활을 뽑아가지고 이 활을 전차 바퀴에 때려가지고 쳐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뭡니까? 쇠로 된 요거를 뭘까요? 제거하고 성씨는 화살 4개의 화살을 승이라 그래요. 승씨 화살 4개를 연거푸 쏘고는 이때 반자는 이 반자가 맞잖아요. 이 반자의 가차자죠. 가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자타규자가 살아난 겁니다. 자기 제자의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영특한 재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인격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인간됨 내미를 보고 인의 예지를 좀 아는 그런 제자를 둬야지, 그런 걸 모르는 놈을 제자로 삼아 놨다 언젠가는 제자에게 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박몽이 예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웃기는 일이지만, 그 제자를 택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수연 금일지사 사구냐 아불간패 추시고련 거기금 발성시 이후반.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박몽학사의예, 박몽학사의예 진예지도 사천하 유예위기유. 박몽이 예에게 활쏘기를 배웠는데, 예의 그 활쏘기 공수를 다 배우고 난 뒤에 익히고 나서는 천하에 내보다 활 잘 쓴 놈은 이 예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를 죽여버리고 내가 천하에서 최고의 명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시살리에 예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맹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된 데에는 예도 또한 책임이 있다, 죄가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공명현 선생님께서 이 일을 두고 얘기하기를 얘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얘 책임이 적다면, 책임이 가볍다고 말하면, 뭐 죄가 가볍다고 말하면 몰라도 어찌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정인사 자타규자 침이, 정나라가 자타규자를 시켜서 위나라를 침략하게 했습니다. 공격하게 했습니다. 위사 유공지사 추지, 위나라가 유공지사로 하여금 이 자타규자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아까 되게 상황 말씀드렸죠. 공격하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금일 오늘 내가 병이 나서 불가의 직공 활을 잡을 수가 없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이 수레에 같이 탔던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추하자 수야, 나를 지금 추격해온 놈이 도대체 웬 놈이냐? 그랬더니 마부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라는 놈입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그래, 그걸 유공지사라고? 그러면 나는 살았다. 오생은 나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종이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이 위나라의 선사자의 명사수인데 부자와 오생, 부자 장군께서 나는 이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웠고 윤공지타는 나에게 활쏘기를 배웠어. 그런데 나의 제자인 윤공지타가 아주 단정한 사람이야. 아주 이 사람은 단정하고 인간의 성이 괜찮은 사람이야. 인의 예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치유필단정, 그 사람이 받아들인 제자를 받아들이다는 말을 치유라 그러죠. 반드시 단정할 사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유공지사가 자기 가까이 와서 거의 추격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상대방도 이 활쏘기 명수인데, 자타규자가 활쏘기 명수인데 활을 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하위불직궁,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활을 잡지 않습니까? 활을 쏠려고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말하기를 자타규자가 금일 질작, 나는 오늘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유공지사가 말하기를 소인이 활쏘기를 윤공지타에게 배웠는데, 윤공지타는 이 선생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공지타는 선생님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이 부자지도 선생님이 활쏘는 이 묘기 군술로 반해 도리어 선생님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금일치사 오늘의 일은 나라의 일입니다. 국가의 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요즘 말로 하면 사사로이 내가 선생님을 그냥 아무 제가 액센트 없이 그냥 놔드릴 수는 없으니 공포라도 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화살을 뽑아서 수레바퀴에 두드려서 수레바퀴에 때려서 거기금 화살촉을 빼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화살촉이 없는 이런 화살이죠. 맞아도 안 죽잖아요. 여기 요거 촉을 빼버렸으니까 거기금 발승시후한 화살을 4발을 쏜 뒤에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자를 요즘 전국시대에 보면 말이죠. 이 종인가 음인가 온갖 무슨 제자 백가들이 있어서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받아들이는 게 유행이 되는데 제자의 인격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인간 안 된 놈을 제자로 삼았다가는 뒤에 스스기도로 당하는 수가 많다. 이런 그건 어느 시대와나 마찬가지죠. 이런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넘어갑니다. 맹자가 말합니다. 네, 맹자가 말하기를 서자는 여러분 서시예요. 서시는 월나라의 유명한 미녀인데 여러분 그 5월 전쟁 때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 부차를 뭘까요? 부차에 이기기 위해서 미인계를 쓸 때 사용되었던 미녀 유명한 서시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4대 미녀 하면 랭킹 1위에는 항상 서시를 놓지 않습니까? 서시. 네. 그러니까 서자는 바로 서시인데 서자가 불결은 오물이란 말인데 오물을 덮어 쓰다. 몽이랑 덮어 쓰다는 말이죠. 온몸에 오물을 서자도 누군가가 오물을 끼얹어 놓으면 그러니까 오물이 오줌인지 똥인지 하여튼 구정물인지 하여튼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이 오물을 서자의 몸에다가 던져가지고 온몸이 서자가 이 더러운 것을 오물을 덮어 썼다면 인계 엄비이 과지 모든 사람이 그 냄새가 추악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엄비란 것은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수유악인 이때 이 악인이란 뭐냐면 마음이 나쁜 뜻이 아니라 못생긴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이 서자는 미녀의 가운데 미녀가 아닌 아주 못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생긴 게 추악하단 말이죠. 제기의 목욕. 그러니까 제기의 목욕, 우리가 목욕 제기하지 않습니까? 목은 뭡니까, 여러분? 이 머리를 감는 것이고, 욕은 뭡니까? 머리를 제외한 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고, 그 목욕이죠. 제계라는 건 뭐냐면, 쟤는 정신을 가지런히 하여, 계라는 것은 뭡니까? 육식을 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해서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거 목욕제계를 하죠. 이 목욕제계를 하게 되면 제사 지내기 전에 하는 그러한 이 정신과 이 마음, 몸의 이 준비 상태죠. 이 목욕제계를 하면 가이사상사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 맑은 깨끗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시경이나 서경에는 이 공자와 맹자 이전에 있었던 시경이나 서경에는 상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논어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제가. 논어에는 상제를 대치하는 게 천이에요. 천은 논어에 한 20여 차례 나오죠. 예, 하느님이죠. 그리고 이 맹자에도 이 서경이나 시경을 몇 번 인용할 때는 상제가라는 말이지만 스스로 얘기할 때 상제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상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서경과 시경 시대에 비해서 상제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죠. 춘추 전국 시대에 와가지고. 그게 달리 말하면, 거창하게 말한다면, 신학에서 과학으로 이행해 나가는, 변해 나가는 그러한 이 조짐을 거기서 볼 수 있고, 이 달리 말한다면 신학이라는 건 상상의 결과잖아요. 상상에서 실증으로 가는 그러한 거대한 이 시대의 사조의 전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상제에 관한 관념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데 맹자나 공자도 상제를 전혀 부정하거나 상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죠. 요즘 쓰는 말로 천지창조, 이것도 있게 한 것도 상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의 생각을 과거의 주나라 서주라든지 혹은 은나라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저 신을 찾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많이 이렇게 확산된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본과 인본은 항상 돌고 하는 시대마다 달라지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공자와 맹자 시대에는 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상제에 관해서 적었습니다. 이 천에 대해서는 상제와 거의 같은 수준의 천에 대해서는 다 긍정하는 말로 논어에나 맹자에 여러 번 나오지만, 상제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맹자왈 서자 몽불결, 서자가 절세미인인 서시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몽자는 뒤집어 쓰다 이런 말이겠죠. 쓰고 있으면 인계엄비과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엄비라는 것은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다. 아유, 냄새 더러워 하면서, 그렇죠. 비록 이 반대로 수유악인 재계 목욕 즉 가이사상제, 반대로 비록 추악한 사람이라도 목욕 재계를 하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맹자왈 천하지 언성야 즉, 여러분, 천하지 언성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고이의, 고자 이리위본, 소지자 위기 착야, 여지자 약 우지행수야 즉 무어지의, 수지 우지행수야 행기소무사야 여지자역 행기소무사 즉 지역대의. 여러분,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 천하지 언성야, 이 세상에서 언성야, 이때 성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포함하는, 인간과 만물이 생기면서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 본성, 규율, 법칙, 원리, 이런 뜻으로 확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꼭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뒤에 살펴보고 또 다시 말씀드리죠. 이때 이 즉자도 이게 즉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본받다 혹은 이 효칙이라 그래서 효칙. 예. 이때 효법 이렇게 법받다. 이게 이 즉이 아니라 칙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칙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라는 것은 여기서는 드러나 있는 모든 자연계에 드러나 있는 모든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미 시간의 흘러감을 통해서 생겨나 있는 어떤 모든 현상 이것을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사적 과거의 모든 사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고라는 것이. 예. 그래서 고는 옛고라 그러지만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이렇게 그래 드러나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현상을 뭡니까? 법받는다. 예. 일어난 현상을 저걸 뭡니까? 이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즉고가 아니고 칙고라고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칙고라고 읽어야 된다. 맹자월 천하지 언성이야. 천하의 세상에서 이 모든 인간과 만물이 생기면서 가진 본성을 얘기할 때에는 이 상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있었던 것,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거기에서 이 지식이죠. 지식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에 있은 모든 이 고는 과거의 모든 사적은 이 리라는 것은 주자가 순이라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순리, 영리가 아니라 순리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 순리를 기초로 혹은 근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을 즉고가 아니라 칙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드러나 있는 현상을 이 근거로 해서 얘기해야 된다. 근거 없이 상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맹자의 주장을 여기에 담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 과거의 현상들은 있었던 현상들은 그러니까 순리를 근본으로 해야 돼. 영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상상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맹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이해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해석이 가장 맹자의 생각과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지자, 내가 맹자가 이 총명하다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때 지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지가 똑똑하다고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이 착이라는 것은 뚫는 거죠. 예. 억지로 막 구멍을 내가 뚫는 거를 천착이라고 합니다. 천착 아주 나쁜 것이죠. 천착 예, 착자. 예. 그래서 기위착이야. 천착에다가 천착 부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혜롭다는 인간들이 하는 거 보면 이때 맹자의 시대는 제자 백가들이 많이 나와서 각각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데 보면 순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좀 터무니없는 가설, 엉터리, 억설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내가 왜 요즘 지혜롭다는 인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착부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라는 것은 억지로 서로 상관없는 걸 억지로 끌어붙여 가지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 엉터리 주장이잖아요. 천착이라는 것도 나쁜 뜻이고요. 이때 지라는 것은 정말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지자 쓰지만 저기서는 엉터리 지자고 여기서는 진짜 지자는
여지자 약우지 행수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우임금이 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임금은 물을 막는 것을 우임금의 아버지는 물을 막는 것을 가지고 하다가 뚝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이 농작물을 해치고 피해를 보고 했지만, 우임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 물길을 따라서 물을 소도법이라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물을 뽑아내는 방법, 소도법. 그 자연의 형세에 따라서 물을 쭉 이렇게 밑으로 빼서 피해가 생기지 않게 했다는,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이, 이게 우지행수가 바로 그런 의미죠. 우지행수와 같아. 즉 그렇게 된다면,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처럼 순리로 한다면 무오어지의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는 미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지혜는 괜찮은 아주 쓸만한 그런 훌륭한 지혜다 이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지행수야. 우임금이 이 물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행기소무사야. 이때 이 무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착보혜가 없는 인위적인 어떤 천착보혜가 없는 그러한 이때 사가 아주 인위적인 천착보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지자, 만약, 이때 여자는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지자 역행기소무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까 말한 천착보혜가 없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한다면 그 지혜는 정말 위대한 지혜다. 그 지혜야말로 진짜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맹자왈 천하지 언성이야. 즉 고이의 천하에서 이 자연과 인간의 모든 이 사물의 근본 본성, 이러한 것을 인간과 만물이 생기면서부터 가진 전부적인 그 성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미 있었던 드러난 현상, 그냥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실증하는 것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측고입니다. 고를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 있었던 것을 법칙으로 삼아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있었던 모든 현상은 바로 순리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 순리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 그 옆에 소지자, 우리가 지자들을 싫어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지나치게 천착보혜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자들이 우임금이 물길을 터서 아까 소도법이라고 그랬죠. 물길을 터서 흘러가게 한 것처럼 한다면 그들의 지혜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오히려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지행수야. 우임금이 물길을 터서 흘러가게 한 것은 행기소무사야. 자연의 순리대로 천착보혜 없이 이 순리대로 행한 것인데, 만약에 지혜로운 지자들이 역행기소무사, 그러니까 천착보혜 없이 무리 없이 자연의 순리대로 행한다면 그들의 지혜는 참 큰 것일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천지고야. 하늘은 높고 성신지오냐. 별들은 멀리 있다. 한 높은 하늘, 저 멀리 있는 별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우주의 이 현상 같지만 구기고, 만약에 고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고라는 것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드러나 있던 현상. 그러니까 이 역법, 천체 운행 이런 것들도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이죠. 그 고를 추구한다면 천세지 일지. 천세라는 것은 천년 뒤의 일지라는 것은 동지라는 말입니다. 동지날이 언제 몇 월 며칠일지를, 동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몇 월 며칠일지를 가좌이치야, 가만히 앉아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측고라는 것은 법칙, 법칙을 삼는다, 배운다.
칙고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하는 칙고의 아까 천하의 언성이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천년 뒤의 동짓날도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다. 앉아서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때 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과 만물의 본성까지, 만물의 기본 속성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결론이 바로 천년 뒤의 동짓날도 계산해서 앉아서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꼭 인간의 어떤 심성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천지고야, 성신지오냐, 구국기고, 천세지일지, 가자의 치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죠. 여기 맹자왈 천하지 언성야 칙고이의, 직고로 하면 안 되겠죠. 칙고이의 고자는 이리위본이라. 순자리, 순리, 소지자, 위기 착약, 여지자 약 우지행수야. 즉 무오지의 우지행수야 행기소무사야. 여지자 역행기소무사 즉 지역대의. 천지고야 성신지오냐 구구기고 천세지일지 가자의 지야. 이 고라는 것이 실제 있었던 현상에 대한 기록이라는 기억, 이것이죠.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실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이런 기억이라는 자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해 보면 동짓달이 천년 뒤에 동짓달이 몇 월 며칠이라는 것도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성을 얘기하면서 결론이 천년 뒤에 동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이 반드시 인간의 본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만물까지도, 만물의 기본 속성까지도, 우주 운행의 어떤 법칙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께 시원시원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합니까?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